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서밋 온라인 코리아 커뮤니티 트랙 마지막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새로 출시된 AWS 폴트 인젝션 시뮬레이터를 통한 실전 카오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발자들이 AWS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저와 함께 발표해 주실 김신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잠깐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신입니다. 저는 비바리 퍼블리카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한국 카오스 엔지니어링 커뮤니티를 석찬님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카오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새로 나온 AWS FIS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 시스템에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분야인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실전에 도입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인 AWS 폴트 인젝션 시뮬레이터를 소개합니다. 활용 방법을 몇 가지 데모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산 컴퓨팅의 이점은 부인할 수 없고 IT의 혁신을 가져왔지만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산 시스템은 지연 시간, 확장성, 안정성, 복원력, 동시성, API 설계 같은 복잡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조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왼쪽과 같은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많은 처리 단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오른쪽과 같이 시스템이 더 커지고 분산된 경우에는 복잡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빠른 기능 개선과 배포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수십 혹은 수백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할 때 서비스 간 통신에 생기는 복잡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테스트죠. 일반적인 테스트는 서비스 내에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거나 각 단위 기능을 통합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매우 중요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산 시스템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프로덕션 환경의 복잡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테스트는 실제로 알려진 조건만 확인을 하거든요. 인터넷상,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임의의 실패 또는 기타 이상한 오류 이런 건 알 수가 없고요. 특히 서버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키텍처상의 구성 요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제대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가 동적으로 시작 또는 중단되는 과정에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디버깅 앱에 I/O 에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장치에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어도 파일이 너무 많이 생성돼 가지고 파일 시스템의 아이노드가 부족한 경우에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디스크 공간 오류의 문제는 기존 테스트 중에 사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서비스 환경에서 디스크 공간 부족이 일어나면 장애가 일어나고 또 빠르게 확산되죠. 이를 미리 해결하려면 디스크 공간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디스크 공간의 한 10% 정도가 남았을 때 알림을 발생해서 장애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리 알기 어려운 문제를 탐지하는 데 필요한 기법이 바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럼 김신님께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석찬님이 앞서 말씀하신 종류의 시스템 장애 때문에 당황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런 문제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 알러트가 늦게 울리는 바람에 장애를 뒤늦게 알아챘던 기억이 나는데요. 운영팀의 연락처를 못 찾아서 시간을 소비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제가 겪었던 이런 종류의 문제를 서비스에 미리 주입해보는 백신과 같은 건데요. 우리가 실서비스에 미리 겪어본 장애였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이미 발견했을 테고 만반의 준비를 해둘 수 있었을 테니까 백신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서비스에 장애를 주입한다? 아무래도 다들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분산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지 않도록 잘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문제없이 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겠죠. 사이트 신뢰성과 시스템 복원력입니다. 실서비스에 장애를 주입하는 미친 짓을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바로 아마존의 직원이었던 제시 로빈스입니다.
이분이 2006년에 게임데이라는 테스트 이벤트를 열었던 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애를 해결하면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없는지 점검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마치 소방 훈련 같죠? 이게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2011년에 넷플릭스가 카오스 엔지니어링 툴인 카오스 몽키를 공개했습니다. 이 오픈소스 도구가 인기를 얻으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카오스 툴킷이나 파워풀실 같은 오픈소스 도구가 이 생태계에 추가되었고요. 그렘린이라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상용 제품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은 조직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드랍박스, 우버, 트윌로, 디지털오션, 그리고 링크드인까지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하겠다고 실서버에 장애를 마구 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상 상태를 정의해야 합니다. 실서버가 멀쩡한 게 뭔지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가설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버가 느려진다면 뭐 이런 거를 정해야 되겠죠. 세 번째, 실험할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장애를 주입할 거라고 팀한테 알려야 되고요. 그 후로 우리가 무슨 지표를 모니터링할 것이고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계획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시스템 경고가 울렸는지 복구 과정이 수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문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복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 하면 좋은데 시작하는 게 어렵죠. 디스크가 꽉 차거나 레이턴시를 늘리거나 인스턴스를 종립시키는 거 다 공들여서 스크립트 짜야 하는 영역이고요. 실험 전후로 돌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연속적인 장애는 시뮬레이션 하는 게 더 공이 많이 들겠죠. AWS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완전 관리형 카오스 엔지니어링 툴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AWS Fault Injection Simulator, AWS FIS입니다. 바로 이어서 석찬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네, AWS 폴트 인젝션 시뮬레이터는 미리 알 수 없는 장애 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카오스 엔지니어링 서비스입니다. AWS FIS는 다양한 AWS 서비스에서 실제 장애 사례를 기반으로 손쉽게 오류를 주입하고 그 결과를 통해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실험이 가능합니다. AWS FIS 서비스는 현재 서울 리전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선결제 비용이나 최소 요금 없이 실험을 진행할 작업 단위 종량제 요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S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별도 스크립트나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콘솔을 사용해서 바로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CLI를 사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JSON 또는 야물 파일 기반의 실험 템플릿을 만들면 손쉽게 실험 구성을 하고 다른 팀과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실험을 템플릿을 통해 설계한 다음에 순서대로 또는 병렬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능 저하의 영향을 테스트하거나 여러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실제 장애가 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마존 EC2, RDS, ECS, EKS 등의 서비스에 직접 장애를 주입하거나 이를 조합해서 아키텍처에 걸쳐가지고 복잡한 조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턴스가 종료되고 애플리케이션 API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실험 안정장치가 필요하고요. 안정장치로서 자동 정지 버튼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실험으로 인한 폭발 반경을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일정 이상 증가하면 이 버튼으로 알람을 생성해서 실험으로 생성된 장애를 롤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와치와 통합된 모니터링이 필수이고요. IAM 제어를 사용해서 오류 유형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그 기반의 정책을 사용해서 EMV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태그가 있는 인스턴스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실험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콘솔 또는 CLI를 사용해서 FIS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AWS FIS는 IAM 역할 및 정책과 통합되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당사자만 실험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에서 이제 실험을 실행하면 FIS는 자동으로 실험 템플릿을 생성하고요. 이 템플릿은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면 FIS 엔진에서 대상이 되는 자원에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와치가 AWS 리소스 및 워크로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또 특정 상태가 변경될 경우에는 실험을 자동으로 중지하는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중지 조건을 트리거하기 위해서 이벤트 브리치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합할 수도 있고 서드 파티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AWS FIS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대상, 실험 템플릿, 실험의 4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정 인스턴스를 중단하는 실험을 한번 예를 들면 작업은 그 인스턴스 중단 그 자체, 대상은 해당 인스턴스를 말합니다. 각 작업을 실험할 때 재사용을 하기 위한 실험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각 세부 사항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실제 데모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신님께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데모 보여드리겠습니다. AWS FIS로 EC2 인스턴스를 중단하고 알람받는 실험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WS FIS 콘솔은 한국어로 사용 가능하고요. 서울 리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실험 템플릿을 생성해 보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실험 템플릿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실험 템플릿 생성할 때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탑 인스턴스라고 넣었고요. IAM 역할을 설정한 다음에 작업을 추가합니다. 작업들에는 이름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작업 유형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되게 다양한 작업 유형들이 있죠. API 인터널 에러 같은 작업도 있고요. DB를 리부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스트레스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스탑 인스턴스 작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작업 파라미터로 인스턴스가 스탑한 뒤에 다시 언제 시작할지를 1분 뒤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작업을 저장한 다음 대상을 선택하게 돼요. 인스턴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스탑 인스턴스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특정 알람이 울리면 중지가 되도록 미리 만들어놨던 카오스 알람이라는 알람을 중지 조건으로 추가했어요. 이렇게 실험 템플릿을 저장할 수 있고요. 저장된 작업 대상 보실 수 있죠. 지금은 인스턴스가 멀쩡하게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 패킷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멀쩡한 상태의 인스턴스인데요. 실험을 실행시켜서 이 인스턴스가 스탑하는 걸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서 실험 시작을 할 땐 시작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험을 시작했고요. 상태가 러닝으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턴스가 기대한 것처럼 멈추는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중지 중인 거 보실 수 있죠. 다시 새로 고침하니까 중지된 상태가 되네요. (1분이) 지났기 때문에 중지됐던 인스턴스가 다시 실행 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실험으로 돌아오시면은 실험 결과가 스탑드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원했던 것처럼 실험이 끝났고요. 실험 목록에서 실험 결과를 더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석사님이 데모에서 보았던 작업, 대상, 실험 템플릿, 실험 등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데모 감사합니다. 네. 콘솔로 한번 보셔서 AWS FIS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이란 실험 중에 실행되는
오류 주입 내용입니다. 간단한 네임스페이스로 정의를 합니다. 작업에는 장애 유형, 지속 시간, 대상 자원, 다른 작업과의 관련된 타이밍, 롤백 동작과 같은 오류별 매개 변수 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업 제이슨 파일 샘플인데요. 여기에 스탑 인스턴스와 터미네이트 인스턴스라는 두 가지 동작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터미네이트 인스턴스는 스탑 인스턴스 이후에 실행되도록 지정되어서 연속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EC2 기반 작업에서 AWS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를 통해 실행될 수도 있고요. SSM 에이전트는 대부분 아마존 리눅스 우분투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작업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재부팅, 중단, 종료 작업, ECS 인스턴스 중단, EKS 노드 중단, API 내부의 오류, 스로틀링, 사용 불가 응답 또는 이제 대기 시간을 주입한다거나 DB 클러스터를 오류를 낸다거나 재부팅 이런 작업하고 AWS 시스템 매니저의 커맨드 명령 실행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향후에 더 많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작업을 수행해야 할 하나 이상의 AWS 리소스를 말합니다. 실험 템플릿을 만들 때 이런 타겟을 정의하고요. 실험 템플릿에서 여러 작업에 동일한 타겟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상에는 자원, 리소스 유형, 리소스 아이디, 태그 및 필터, 또 선택 모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제이슨 형식에서 필터를 사용해서 특정 가용 영역에서 실행 중인 인스턴스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필터를 사용해서 태그를 지정하면 선택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이 템플릿에서는 purpose chaos led라는 태그가 지정된 인스턴스만 대상으로 합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죠. 실험 템플릿은 실험을 정의하는 일종의 마법사 기능을 합니다. 작업, 대상, 알림 조건, IAM 역할, 또 설명 및 태그 등을 포함합니다. 역시 템플릿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이슨 또는 야물 포맷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름, 설명, IAM 역할, 중지 조건,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에서 수행할 작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도 만든 실험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작업 및 대상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같이 간단한 실험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특정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처럼 연속 및 병렬 실행을 혼합해서 실행하는 더 복잡한 실험을 만들고 또 대상에 대한 고급 필터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알람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실험 템플릿으로 실험한 결과는 스냅샷으로 남습니다. 실험 결과에는 실험 생성 시작 시간, 또 상태 실행 아이디, 템플릿 아이디, IAM 역할, ARN 같은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콘솔에서도 실험 결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실험 템플릿과 AWS CLI를 통해서 특정 인스턴스에 CPU 부하를 주는 데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AWS 시스템 매니저 커맨드를 통해 특정 인스턴스에 CPU 부하를 주는 실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파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AWS 시스템 매니저 커맨드를 실행하는 실험 템플릿입니다. 파일명은 ssm.fis.json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듀레이션은 120초를 해놨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파일은 CPU에 스트레스를 주는 시스템 매니저 커맨드 파일입니다. 실행해야 될 커맨드를 보실 수 있죠. 이제 실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실험 템플릿을 먼저 생성할 건데요. 아까 만들었던 SSM IFS JSON 파일로 실험 템플릿을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하고 나면은 이렇게 실험 템플릿의 아이디가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타겟 인스턴스의 아이디도 보실 수 있어요. CPU에 부활해 줄 인스턴스에 미리 접속해 보았는데요. EC2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타겟 인스턴스로 정의했던 아이디와 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 템플릿으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으로 실험을 시작할 수 있어요. 결과로 시작된 실험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어떤 액션을 하는지라든지 시작한 시간, 그리고 실험 상태가 나오면서 이제 CPU가 100%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중지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CPU 부하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콘솔에서 실험 실행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석찬님과 제가 소개해드린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회사에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하고 싶다면 시스템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아키텍처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내에 먼저 퍼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AWS에서 게임데이 개최를 도와준다고 하죠. AWS 솔루션으로 구축한 게임화된 환경에서 위험하지 않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게임데이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은 딜리셔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열린 게임데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AWS 담당자에게 부탁한다면 사내에서 개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해보고 싶다면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카오스 엔지니어링 커뮤니티는 페이스북 그룹과 미더탑컴에서 질문과 답변도 이루어지고요. 주기적으로 정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데브옵스와 SRE 주제도 다루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석찬님,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신님. 데모와 함께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팁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을 요약해 볼까 합니다. 먼저 복잡한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기존 테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환경 예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 내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장애 주입 실험을 하기 위해서 AWS 폴트 인젝션 시뮬레이터라는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마존 EC2, ECS, EKS, RDS 서비스의 장애 주입 또는 API 오류, 단일 서버 장애 등의 다양한 작업과 모니터링, 실험 결과 공유 등도 가능합니다. 제이슨과 야물 기반의 실험 템플릿과 AWS SSM 커맨드를 결합해서 더 복잡한 종류의 실험을 설계하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오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장애를 미리 탐지해서 높은 보건성 및 신뢰성을 가진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여러분의 서비스 아키텍처에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수고해 주신 김시민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에 강의 평가에 참여해 주시면요, 다음에 더 좋은 세션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